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이 보이스피싱 말고도 한 번 걸리면 늪처럼 빠져서 빠져나오기 아주 힘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느새 몇 천만 원 뜯기고 있는 그런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국정원까지 지금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도 봤습니다. 보셨군요. 예. 예, 이게 SNS에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사기를 치는 수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저희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더해진 말입니다. SNS를 비롯한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세계에서 이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선 연애를 하는 척 호감을 산 뒤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신뢰를 좀 쌓은 다음 이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아주 진부하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냥 개인이 저지른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 범죄 조직망을 갖추고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법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피해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 기자가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네.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뉴스를 통해서 마주 접하는데도 내일이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설마 내가 그런 거에 당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주로 외국 SNS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 뒤에 나 미국 교포고 굉장히 좀 지위가 있는 뭐 직업군인이다, 파병군이다, 혹은 뭐 닥터다, 의사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40대 미혼 남성 A씨가 시리아에 파병된 한국계 미군 여성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은 이후에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진짜 미군 여성이었느냐? 글쎄요. 이 번역체 한국어나 간단한 영어로 대화만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연기하듯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또 보여주면서 뭐 교제나 연애, 심지어 결혼이라도 할 듯이 피해자를 계속 홀리는 건데요. 설마 내가 여기에 당하겠냐 싶겠지만 그게 수법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뢰가 쌓였구나라고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해마다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로맨스 스캠은 미국이나 영국, 이 외국에서 국내보다는 좀 더 앞서서 발생을 했습니다. 한 4년 전부터는 이들 단체가 국내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히면서 지금 증가 추세인데요. 국정원이 파악한 이 전체 국제범죄에서 이런 로맨스 스캠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 8%에서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12%까지 늘었습니다. 자, 그 기간 국정원 111 콜센터로 신고된 137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확인된 사례 43건, 피해 액수는 43건인데 26억이 넘습니다. 경찰 신고 건수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 피해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로맨스 스캠 문제 때문에 뭐 경찰도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뭐 해외에서 뭐 직업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이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뭐 추적한다거나 뭐 아니면 검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로맨스 스캠을 우려하는 건 단순 사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범죄단체와 테러 조직 등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로맨스 스캠 등 국제금융 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적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대신에 뭔가 이제 일을 당하고 난 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는 걸까요?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정지하고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간단하게 네. 막을 수 있는데요.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련법상 은행 지급 정지가 신속하게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을 한 뒤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로맨스 스캠이 주로 해외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예. 이제 범인 잡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방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SNS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예. 그럴 수는 없고요. 외국 SNS 사용이나 친구 추가를 자제하시고 낯선 외국인과는 가급적 대화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력적인 이성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가급적 대화를 피하시고 혹시 대화를 하다가 금전적인 부탁을 한다. 그럴싸하더라도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송업체 사이트 등에서 이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를 보내더라도 이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스미싱에 또 걸리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성이 아주 높은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와 프로필 사진을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는 게 조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거나 또 정교한 합성 사진 또는 영상을 자주 써먹기 때문에 그걸 또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네, 아무리 SNS 친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의심부터 해야 된다니까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게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그만큼 또 SNS 접할 시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방책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대화만 하다가 돈을 넘겨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에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피해 액수가 무려 3,350억 원, 전년보다 한 51%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코로나19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SNS나 또 데이트 앱 등을 통한 접촉에는 익숙해졌고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이 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입니다. 라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피해자가 얼굴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을 아주 용이하게 미룰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별적인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개인의 감정 상태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특징이 있다고요. 이 경찰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을 주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찰학 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상당수 피해자는 연인과 이별을 했거나 혹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로맨스 스캠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나이대를 보면 40대에서 60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피해 이유에 대해서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해서 이 외로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랑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블로그 등에 게재한 후기를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 내가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조차 잘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데 내가 당했다 싶으면 숨기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따뜻한 봄날에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참 씁쓸한 것 같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